네, 수년 전에 막연한 가정법 논리가 존재를 하죠. 성남에서 여주간 복선연철, 여주역이 생기면은 그 주변이 좋아지지 않겠어? 역세권으로 변하지 않겠어? 그러니 그 주변에 땅을 사놓으면은 요즘은 환지 방식, 즉 혼용 방식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땅을 하나 받지 않겠어? 네, 이렇게 막연한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주 역세권이 실제 개발이 된다면 내가 가진 땅은 돈이 될 것이다. 네, 막연한 가정법이죠. 네, 아이고. 그러한 막연한 가정법 논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평택 쪽의 분위기가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최소한 토가연에서는 막연한 가정법 논리, 그리고 최우선 입지, 그러면서 80%의 일반론적인 구성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토지 투자 개념에 따른 1차적 분류에서 당연히 가정법 논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발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연한 가정법 논리, 만약에 뭐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만약에 사막산 케이블카가 개발이 되면, 만약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 네, 우리는 이런 논리가 존재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들을 핵심 개발지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아, 그 막연한 가정법 논리가 존재를 하면서 가정법 논리가 해당되는 곳에서도 이제 토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우선 입지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예, 여기 아니면 안 돼. 이쪽에 위치 아니면 안 돼. 라는 곳이 있죠. 네, 춘천을 따진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춘천을 따진다면 이제 레고랜드 이제 입구가 되는 춘천역 앞에 네, 그쪽이 1차적인 최우선 입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면 쪽으로 다리가 놓인다 그러니까 그쪽이 또 이제 최우선 입지가 또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취소가 됐지만 BTB 아일랜드가 이제 들어서려고 했던 위도라는 섬 쪽에도 최우선 입지라는 것들이 또 개발 호재에 따라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토가연에서는 막연한 가정법 논리가 존재를 하면서 이왕이면 최우선 입지, 그러면서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틈새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해결 가능한 맹지 쪽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지 투자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 토가인에서 제가 땅을 안내해 드릴 때 그렇게 안내해 드리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80%의 아주 일반론적인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개발지는 중개발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어, 네, 저희 토관에서 이제 그러한 논리들을 갖춘 땅들을만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에서 저랑 이제 땅을 바라보는 철학과 기준이 많이 다르시군요. 라고 질문을 이분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토관에서는 땅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한테 보통 땅을 10개를 올려주시면 7, 8개는 그냥 서류 검토해서 다 캔슬됩니다. 네. 한 3개, 두세 개 정도 제가 현장까지 갈 정도의 물건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현장 가서도 여러 가지를 또 트라이하고 지주랑 또 지주 작업 트라이 해가지고 안 되면 또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토가연 실전 투자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6개월 넘은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안내를 해드릴 만한 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평택 쪽 위에서 말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건씩 계약을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뭐 지금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네, 정말 스고이 됐으네. 대단하군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네, 뭐 홍 소장님 화가 많이 나셨군요. 아, 화난 건 아닙니다. 아, 화난 거 맞죠? 아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수요.
투기 세력이 됐든 투자 세력이 됐든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데는 평택은 맞아요. 그러면은 그 투기 세력이 됐든 투자 세력이 됐든 가수요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는데 어디선가 전국에서 오직 한 명한테만 땅을 팔면 되기 때문에 진짜 나처럼 눈먼 사람이 150만 원 사줄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택평택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150에 샀어요. 150에 산 사람도 그 이상에서 팔고 싶지 밑에서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운 좋게 또 200이 됐어요. 200에 산 사람도 그 이상에서 팔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100, 150, 200, 250, 뭐 200, 뭐 60, 70 올라갈 때마다 이제 핵폭탄은 점점점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변에 개발 호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나마 납득을 해서 개발 호재 때문에 땅을 산 건데 그 개발 호재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구체화되고 이제 완공 시점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네. 완공 시점이 돼갈수록 땅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계속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 완공이 돼서 땅을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 호재가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땅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개발 호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되면서 이 땅 가격들도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한테 폭탄이 터질 것이냐, 다른 사람한테 터질 것이냐, 네, 이겁니다. 그래서 어, 막연한 가정법 논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한 땅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80%의 일반론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나오는 땅들은 아무리 개발 호재가 완공이 되고 가격들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주 비싼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네, 그 땅을 최유효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네, 그거 자체가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가격은 아주 비싸게 샀지만 그건 이제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네. 하지만 땅을 쓸모없는 땅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 40대 후반, 50대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영상들을 제가 이제 써놨던 글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토가인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이 촉박한데 제가 저희 토가인에서는 현재 이제 관심 지역을 여기 빨간 원에 있는 곳이 1차적인 집중 관심 지역이에요. 춘천, 원주, 뭐 여주, 평택, 당진, 서산은 좀 잘 안 보고 당진, 이제 합덕 쪽 남부 쪽을 보죠. 그리고 예산도 네, 당진과 합덕 인근에 있는 데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차적인 이제 관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검토하지는 않지만 2차가 이제 경기도에서 충청북도 접점에 있는 진천, 음성, 충주, 제천. 아직은 활발하게 보진 않지만 이쪽은 2차 관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테두리를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제 세종시 주변 쪽. 세종시가 항상 마음속에 숙제였습니다. 세종시가 항상 숙제. 그전에는 왜 그럼 안 했냐? 우선 1차적인 타이밍은 다 놓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발표되기 이전에가 1차적인 타이밍이었죠. 지금은 이제 막 들끓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타이밍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종시 주변 쪽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한번 미리 선점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투자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로 한번 잡고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아주 핵심 개발지는 아니기 때문에 땅값은 핵심 개발지들 이런 지역들보다는 많이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똑같은 호칭을 쓰죠.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별시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숙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좀 하고 이 세종시 주변 쪽을 그래서 어, 이제 조만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이쪽을 이제 공부부터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도시개발계획부터 여러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지 내려가서 수없이 많은 한 수십 군데 부동산들 또 다녀봐서 또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상황 파악도 해야 되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쪽은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1억 이하이신 분들이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핵심 개발지 쪽은 2억 이하도 사실은 힘듭니다. 땅의 생명 5가지를 최상급으로 만족하는 땅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2억도 힘들고 한 2억 이상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지만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를 좀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을 좀 등한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종시 주변 쪽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